서울 중구에 위치한 식품안전청 건물에서 박지우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년간 몸담았던 식품안전조사관직을 오늘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이 결정은 갑작스럽지 않았어요. 지난달 담당했던 대형 식품업체 부정 사건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서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정치적 압력과 로비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어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진정한 식품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오후 6시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아내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침울한 남편의 표정을 본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우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사 중단 지시, 그리고 결국 내린 사직 결정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여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여보, 아버지 얘기 들어볼까요? 계속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수진의 아버지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체인 르 시크릿을 운영하는 최민호 회장이었습니다. 평소 지훈에게 식품업계의 현실을 배우라고 조언했었죠.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장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최민호 회장은 강남구에 위치한 본점에서 지훈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지훈아, 어서 와. 수진이에게서 얘기 들었다.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네, 아버님. 하지만 더 이상 그 시스템 안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레스토랑에서 일해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임원으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라는 뜻이지. 현장이요. 그래. 식품 안전이든 경영이든 모든 답은 현장에 있어. 책상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사관으로 일하며 느꼈던 한계들이 떠올랐어요.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주방 보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 과정까지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신분을 완전히 숨겨야 해. 내 사위라는 걸 알면 제대로 된 경험을 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지. 지우는 이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조사관 시절에도 현장 조사를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더욱 깊숙이 들어가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력서부터 새로 만들어야겠네. 경력도 완전히 바꿔야 하고. 일주일 후 박지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력서상으로는 지방 소도시 출신의 평범한 청년이었죠. 식당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지만 고급 레스토랑은 처음이라는 설정이었어요. 르 시크릿 본점에 면접을 보러 간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정말 취업 준비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박지훈 씨, 들어오세요. 면접관은 인사팀 김 과장이었습니다. 물론 지훈의 정체는 모르는 상태였죠. 지원 동기가 뭔가요?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프렌치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경험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면접은 무난하게 끝났고 사흘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첫 출근일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지우는 이 시간을 준비에 활용했죠. 프렌치 요리 관련 책들을 읽고 기본적인 주방 용어들을 익혔어요. 하지만 너무 전문적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멈췄습니다. 첫 출근 전날 밤, 지우는 수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내일부터 정말 다른 사람이 되는 거네요.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요. 무리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번 기회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밤 지우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말이죠. 조사관 시절의 예리함과 관찰력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발휘될지도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박지우는 새로운 운명의 문을 열고 르 시크릿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 박지우는 르 시크릿 본점 직원 출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흰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죠. 첫 출근이라 긴장된 마음을 억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 둘씩 들어와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인사팀에서 안내받은 대로 지하 1층 직원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라커룸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주방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지훈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죠. 너 오늘 첫 출근이지. 나는 이준석이야. 홀 매니저 해. 반가워요. 박지훈입니다. 주방 보조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각오해. 여기 주방장 성격이 까칠해서 신입들한테 특히 심해. 이준석의 경고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관 시절에도 까다로운 상사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지우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주방 특유의 스테인리스 스틸 조리대와 각종 전문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미 몇 명의 요리사들이 오늘 사용할 식재료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이구나. 이리 와봐.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돌리니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흰색 요리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제가 김철수 주방장이다. 여기서는 내 말이 법이야. 알겠나? 네, 주방장님. 일단 설거지부터 시작해. 거기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다 닦고 조리 도구들도 깨끗하게 정리해. 빨리빨리 해야 돼. 지우는 즉시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그릇과 조리 도구들이 쌓여 있었어요. 전날 저녁 영업 후 정리되지 않은 것들인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지우는 주방 분위기를 관찰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김철수 주방장이 지나갈 때마다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도 적어지고 움직임도 조심스러워지더군요. 야, 신입. 뭘 그렇게 천천히 해. 점심 장사 시작하기 전에 다 끝내야 된다고. 아직 2시간도 안 됐는데 김철수가 벌써 지훈을 재촉했습니다. 지훈은 속도를 높였지만 김철수는 계속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설거지가 끝나자 이번에는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재료 창고에서 오늘 쓸 야채들 가져와. 목록은 여기 있어. 김철수가 건넨 목록을 보니 당근, 양파, 감자, 브로콜리 등 10여 가지 야채가 적혀 있었어요. 지우는 지하 2층에 있는 식재료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대형 냉장고들이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각종 식재료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보관되어 있었어요. 조사관 시절 식품 업체들을 감사하면서 봤던 창고들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야채들을 찾아 카트에 담으면서 지우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 전반적으로 위생 상태는 양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구석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병들이 따로 모여 있었는데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식품안전조사관 시절의 경험으로 보면 즉시 폐기되어야 할 것들이었죠. 지훈아, 뭘 그렇게 오래 해? 빨리 올라와. 위층에서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서둘러 야채들을 가져와 주방으로 올라갔어요. 이거 다 씻어서 손질해. 당근은 채 썰기, 양파는 다이스 컷, 감자는 껍질만 벗겨놔. 네, 알겠습니다. 야채 손질을 시작하면서 지훈은 김철수의 지시 방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비교적 정중하게 말하는데 지훈에게만큼은 반말과 명령조로 일관했어요. 점심 장사가 시작되는 11시 30분까지 아직 2시간이 남았는데도 김철수는 계속 서두르라고 재촉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훈을 압박하는 것 같았어요. 10시쯤 되자 홀 직원들도 하나 둘 출근해서 영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세팅을 하고 메뉴판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훈아, 이제 바닥 청소해. 기름때 낀 곳은 특히 깨끗하게 하고. 야채 손질이 끝나자마자 김철수가 다음 일을 지시했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청소 도구를 가져와 바닥 청소를 시작했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지훈의 관찰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요리사들의 식재료 다루는 방식, 조리도구 사용법, 그리고 전체적인 주방 운영 시스템을 자세히 봤죠. 특히 눈에 띈 것은 일부 식재료의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선해 보였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약간 변질된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야, 신입. 점심 장사 시작됐다. 이제 진짜 바쁘다. 정신없으니까 실수하지 말고. 11시 30분 점심 영업이 시작되면서 주방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지훈은 그들이 사용한 조리 도구들을 즉시 씻어서 공급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처음에는 속도를 맞추기 어려웠지만 조사관 시절 현장 조사에서 단련된 순발력 덕분에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더 빨리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주방이 마비된다고. 점심 러시 시간 동안 지훈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계속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특히 김철수가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유심히 봤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점심 장사가 마무리되면서 주방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지쳐 있었지만 첫날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부터는 더 빨리 적응해야 될 거다. 김철수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면서 다른 동료들과도 간단히 인사를 나눴어요. 첫날치고는 괜찮았어. 주방장님이 원래 신입들한테 까칠한데 너는 그런대로 잘 버텼네. 고마워요.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훈은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봤습니다. 김철수의 까칠한 성격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식재료 관리에서 발견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박지훈은 점차 르시크릿의 주방 리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주방장의 괴롭힘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지훈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일부러 더 힘들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지훈이 평소처럼 식재료 창고에서 야채를 가져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철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야, 박지훈. 뭘 그렇게 오래 해? 나는 빨리 가져오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주방 전체가 마비돼. 아직 10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재촉하는 김철수를 보며 지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재촉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한 지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너한테 특별한 일을 시키겠다. 기름통 청소해. 거기 구석에 있는 폐식용 유통들 말이야. 지훈이 김철수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로 더러운 폐식용 유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끼고 냄새도 심했어요. 보통은 청소업체에서 처리하는 일이었는데 지훈에게만 따로 시키는 것이었죠. 장갑은 어디 있나요? 장갑. 거기 일회용 고무 장갑 써. 그리고 제대로 깨끗하게 해야 돼. 대충 하면 다시 시킬 거야. 지훈은 말없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사관 시절에도 현장 조사를 위해 더러운 곳에 들어가 본 경험이 많아서 이 정도는 참을 만했어요. 하지만 김철수의 의도적인 괴롭힘은 분명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지훈은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특히 폐기물 처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분명히 폐기되어야 할 유통기한 지난 조미료들이 따로 모아져 있었는데 완전히 버려지지 않고 일부는 다시 주방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식품안전조사관으로 일할 때 봤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점심 준비 시간이 되자 김철수는 또 다른 힘든 일을 지훈에게 맡겼습니다. 너는 오늘 뜨거운 기름 교체 작업해. 조심해서 해야 돼. 다치면 내 책임이야. 뜨거운 기름 교체는 경험이 필요한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보통은 숙련된 직원이 담당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김철수는 신입인 지훈에게 시키면서도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은 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알려주긴 뭘 알려줘. 보고 배워. 요리사라면 이런 것도 스스로 할 줄 알아야지. 다행히 옆에서 일하던 이 부주방장이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조심해. 기름이 튀면 큰 화상을 입어. 이렇게 천천히 해야 돼. 이 부주방장의 도움으로 지훈은 무사히 작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의 표정은 더욱 불쾌해 보였어요. 점심 러시 타임이 시작되면서 주방은 다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지훈은 쉴 틈 없이 설거지와 보조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주의 깊게 관찰할 일이 생겼습니다. 김철수가 소스를 만들면서 사용하는 재료들을 보니 분명히 어제 창고에서 봤던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라벨을 자세히 보면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지훈은 조사관 시절의 습관으로 작은 수첩을 가져다니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은밀하게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상세하게 적어두었죠. 오후 2시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정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철수는 지훈을 따로 불렀어요. 너 요즘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뭐하러 그렇게 자주 가? 그냥 배가 아파서요. 배가 아프다고. 그럼 병원이나 가지 뭘 하러 여기 와서 일해. 아픈 사람이 음식 만드는 곳에 있으면 되겠어. 김철수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뭔가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다고. 그리고 너 일하는 동안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일에 집중해. 딴 데 신경 쓸 시간에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해. 지우는 자신의 관찰하는 모습이 들킨 것 같아 긴장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았어요. 오후 서너 시쯤 지훈이 식기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자가 주방 뒷문으로 들어와서 김철수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번 주 물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조용히 처리해.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하자. 요즘 신입놈이 자꾸 주변을 기웃거려서. 지우는 자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더욱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남자가 떠난 후 김철수는 더욱 예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을 볼 때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어요. 야, 박지훈. 이리 와봐. 네, 주방장님. 너 이 일하기 전에 뭐 했어? 이력서에는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했다고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고향 작은 식당에서 일했어요. 작은 식당. 그런데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빨라? 보통 신입들은 한 달은 지나야 적응하는데. 지우는 조사관 시절의 경험과 집중력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들킬 수 없었습니다. 적당한 핑계를 대야 했어요. 워낙 급하게 배우려고 노력해서 그런 것 같아요. 노력? 그래. 근데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 신입 주제에 너무 튀면 동료들이 싫어해. 김철수의 경고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동료들을 배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눈에 띄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지우는 오늘 목격한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의 재사용, 수상한 남자와의 은밀한 대화, 그리고 김철수의 점점 커지는 의심. 모든 것이 뭔가 큰 그림의 일부인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지우는 수첩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보완했습니다. 조사관 시절의 습관으로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죠. 아직은 추측에 불과했지만 르 시크릿에서 뭔가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가 그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집에 도착한 지우는 아내 수진에게 평범한 일상 얘기만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의심을 말할 시점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부터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주일째가 되자 박지우는 르 시크릿의 어두운 비밀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주방장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지훈이 식재료 창고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철수가 납품업체 직원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이번 주 특별 코스용 재료들 언제 들어와요? 금요일 밤에 들어올 거야. 평소처럼 뒷문으로 조용히 들여줘. 특별 코스요. 그게 뭔가요? 지우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창고 쪽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야, 박지훈. 여기서 뭐해? 빨리 위로 올라와. 네, 지금 가겠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특별 코스라니 일반 메뉴에 없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 지우는 메뉴판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특별 코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숨겨진 메뉴가 있다는 뜻이었죠. 오늘도 김철수의 괴롭힘은 여전했습니다.
너는 오늘 기름 청소하고 바닥도 다시 닦고 그릇 정리도 해. 점심시간 전까지 다 끝내야 돼. 보통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며 관찰할 기회가 되었거든요. 바닥 청소를 하면서 지우는 주방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일반 냉장고와는 별도로 작은 냉동고가 하나 더 있었는데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걸까? 지훈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점심 러시 타임이 시작되자 주방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지훈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주변 상황을 관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주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특별 고객이시래. 저기 코너 테이블 말이야. 홀 매니저가 김철수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전했어요. 그러자 김철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알겠어. 그럼 그 메뉴로 준비하지. 김철수는 다른 요리사들에게 뭔가 지시를 했지만 지우는 그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 없었어요. 다만 평소와는 다른 재료들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김철수가 잠겨있던 냉동고에서 무언가를 꺼내온 것이었어요. 포장이 특이했고 라벨도 한국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조사관 시절의 직감으로 이것이 보통의 식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주방이 정리될 때였습니다. 김철수가 지훈을 따로 불렀어요. 너 요즘 자꾸 이상한 데에 관심 갖는 것 같은데. 일에만 집중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자꾸 주변 기웃거리고 필요 없는 곳까지 청소하려고 하고. 신입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김철수의 경계심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우는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4시쯤 지훈이 식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어를 서툴게 하는 외국인이 뒷문으로 들어와서 김철수와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 주 물건들 준비됐나요? 아직이야.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요즘 상황이 예민해서. 예민하다고요. 응. 새로 들어온 놈이 자꾸 이상하게 굴어서 말이야. 지우는 자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더욱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외국인이 떠난 후 김철수는 더욱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평소보다 까칠하게 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김철수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조심해서 일해. 그리고 필요 없는 곳은 가지 마.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은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특별 코스, 잠긴 냉동고, 외국인과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김철수의 점점 강해지는 경계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르 시크릿에서는 일반 고객들은 모르는 불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우는 수첩을 꺼내 오늘의 관찰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날짜, 시간, 대화 내용, 그리고 자신의 추론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사관 시절의 경험으로 보면 이제 본격적인 증거 수집 단계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신분이 들통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늦은 저녁을 준비하며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죠. 괜찮아요.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지우는 아직 구체적인 의심을 말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얘기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지우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자신이 추측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이죠. 조사관 시절이라면 바로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혼자서 증거를 수집해야 했고 들키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서야겠다고 지우는 다짐했어요. 김철수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우는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잠긴 냉동고와 수상한 외국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르 시크릿의 진실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 밤이었어요. 3주째가 되자 박지우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주방장의 의심은 날로 커지고 있었지만 지우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금요일 오후 5시 지훈이 주방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김철수가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뒷문으로 들어와. 그리고 조용히 해.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지훈은 귀를 기울였지만 전화 상대방의 말은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김철수의 표정과 말투로 보아 뭔가 중요한 거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지우는 집에 가지 않고 르 시크릿 근처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밤 10시쯤 되자 정말로 수상한 차량 한 대가 레스토랑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지난번에 봤던 외국인과 한국인 남자 한 명이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큰 상자 몇 개를 레스토랑 안으로 옮겼습니다. 지우는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어요. 비록 어둠 속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지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어요. 김철수가 오기 전에 지난 금요일 밤에 들어온 물건들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식재료 창고에 내려가 보니 정말로 새로운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라벨을 보니 모두 외국어로 되어 있었고 일반적인 식재료와는 다른 포장이었어요. 지우는 조사관 시절의 경험으로 이것들이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식재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몇 개는 멸종위기 동물의 일부분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상자들과 라벨을 촬영하던 지훈에게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하고 있어? 김철수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온 것이었어요. 아, 주방장님. 일찍 와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다고. 그런데 왜 핸드폰을 들고 있어? 아, 시간을 확인하려고요. 김철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훈의 핸드폰을 보려고 했습니다. 핸드폰 좀 보자. 왜요? 그냥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지훈은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행히 사진들은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봤어요. 김철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지훈에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찍 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리고 창고에는 허가 없이 들어오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김철수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어요. 지훈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지훈을 주의 깊게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 지훈은 특별 코스가 실제로 서빙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코너 테이블에 앉은 중년 남성에게 일반 메뉴에는 없는 요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요리에는 분명히 지난 금요일에 들어온 불법 식재료가 사용된 것 같았어요. 지우는 홀 서빙을 도우면서
그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며 요리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고객은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김철수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역시 이런 건 여기서만 맛볼 수 있네요. 다음에도 부탁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지우는 이 대화를 들으며 확신했어요. 르 시크릿에서는 일반 고객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불법 특별 메뉴가 제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요일 오후 지훈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김철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라벨만 바꿔 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었어요. 조사관 시절이라면 즉시 적발했을 사안이었습니다. 지우는 이 장면도 몰래 촬영했어요. 하지만 김철수가 갑자기 뒤돌아봤습니다. 너 방금 뭐 했어? 설거지요. 설거지하면서 왜 자꾸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 그냥 주변을 확인한 거예요. 김철수의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는 지훈을 따로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단순한 아르바이트생 맞아.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신입이 이렇게 이것저것 관찰하고 다니는 게 정상이야. 뭔가 조사하려는 거 아니야. 조사요. 저는 그냥 일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배운다고. 그럼 왜 자꾸 핸드폰을 만지작거려? 뭔가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지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김철수의 의심은 이미 위험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철수는 다른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어요. 지훈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진행됐지만 분위기상 자신에 대한 얘기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김철수가 지훈에게 최후 경고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내가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냥 두는 거야. 앞으로 조심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 신원 확인을 다시 해볼 거야. 이력서에 적힌 내용들 말이야. 지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원 확인을 하면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훈은 수첩을 꺼내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사진, 녹음, 목격담, 그리고 추론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 왔어요. 더 이상 기다리면 신분이 발각될 위험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모든 증거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내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사실 레스토랑에서 이상한 일들을 발견했어요. 어떤 일들이요? 불법 식재료 사용, 유통기한 지난 재료 재활용,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 요리까지 체계적인 식품 안전 위반이에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신분이 발각되기 전에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었어요. 금요일 오전 9시 박지우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르 시크릿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김철수 주방장의 의심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김철수가 지훈을 불렀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험악했습니다. 박지훈, 이리 와. 너하고 얘기할 게 있어. 네, 주방장님. 너 신원 확인해 봤는데 뭔가 이상해. 내가 일했다던 식당에 전화해 봤더니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더라.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긴장됐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이랬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럼 너 정체가 뭐야? 왜 여기 들어왔어?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김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슬슬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단순히 일하러 온 거예요. 단순히 일하러 왔다고. 그럼 왜 자꾸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핸드폰으로 뭔가 찍고 다녀? 너 혹시 기자야?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보낸 스파이야? 지우는 더 이상 거짓말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이 기회에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정문으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공문서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식품안전청 특별수사팀입니다. 수사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수사영장이라니. 무슨 일로? 불법 식재료 사용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주방으로 들어오자 김철수는 지훈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너 설마 너가 신고한 거야? 바로 그때 지훈이 일어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김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가 신고했다고. 그럼 너 정체가 뭐야? 지훈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박지훈, 전직 식품안전조사관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이곳에서 위장 취업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주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식품안전조사관. 위장 취업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김철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사관 중 한 명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지훈 조사관님, 증거 자료 준비되셨나요? 네,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훈이 스마트폰과 수첩을 건네자 수사관이 확인해 봤어요. 확실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김철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불법 수입 식재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 식품 재사용,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 요리 제공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김철수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김철수가 크게 소리쳤어요. 이건 함정 수사야. 불법이라고. 지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함정이 아닙니다. 저는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이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발견한 증거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발견했다고. 처음부터 노린 거잖아. 처음에는 단순히 현장 경험을 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철수 씨가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지훈을 둘러싸며 물어봤어요. 조사관님,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처벌받는 건 아니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피해자입니다. 김철수 씨만 처벌받을 거예요.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지훈은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난 3주 동안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재사용하는 것, 불법 수입된 희귀 동물 요리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체계적인 식품 안전 위반을 목격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든 음식들이 일부 특별 코스에만 문제가 있었어요. 일반 메뉴는 대부분 괜찮았습니다. 오후 1시쯤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미 소식이 알려진 것이었어요. 조사관님, 이런 위장 취업 수사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장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실상들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방식의 수사가
더 확산될 건가요?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2시 최민호 회장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사위의 정체 공개를 처음 보는 것처럼 연기하며 다가왔어요. 조사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정화 작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김철수가 연행되기 전 지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3주 동안 그렇게 연기할 줄이야. 연기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려움을요. 김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수사관들과 함께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자 지우는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조사관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도 여러분께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서 지우는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모든 상황을 정리했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의미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님과 함께 레스토랑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정말 투명하고 안전한 곳으로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방송되었습니다. 전직 식품안전조사관의 위장 취업 수사로 고급 레스토랑의 심각한 식품 안전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현장 중심 수사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우는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어요. 조사관 시절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진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르 시크릿을 둘러싼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었고 박지훈의 위장 취업 수사는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월요일 오전 지훈은 최민호 회장과 함께 레스토랑의 재개장 준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번 사건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앞으로 우리 레스토랑이 어떻게 변화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호 회장의 말에 직원들이 집중했어요.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첫째, 모든 식재료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원산지부터 유통기한까지 고객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둘째, 주방 운영도 완전히 개방하겠습니다. 고객들이 조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오픈 키친으로 개조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근무 환경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김철수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직원들은 크게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지훈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것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소중함이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관님,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특히 올바른 식품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이준석 홀 매니저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지우는 식품안전 전문가로서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지도했습니다. 주방 설비부터 완전히 바꿔야겠어요. 특히 식재료 보관 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도 필요하죠. 식품 안전 기준부터 고객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해요. 최민호 회장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모범적인 레스토랑으로 거듭나고 싶어 했거든요. 수요일에는 언론사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조사관님, 이번 위장 취업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단순히 범죄자를 잡은 것보다는 현장의 실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배웠어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조사를 계속하실 건가요? 상황에 따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레스토랑을 정말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목요일에는 다른 레스토랑 관계자들이 견학을 왔어요. 지훈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많았거든요. 저희도 투명한 운영을 도입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의지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지훈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업체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금요일에는 식품안전청에서 공식적인 감사 나왔습니다. 개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모든 시설이 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되었네요. 이 정도면 모범 사례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기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직원들과 함께 팀 빌딩 시간을 가졌어요. 그동안 김철수 때문에 위축되었던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모두 힘내서 최고의 레스토랑을 만들어 봐요. 지훈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화답했어요. 특히 주방 직원들은 김철수가 없어진 후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범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완전한 재개장 전에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메뉴도 완전히 새로 구성했어요. 불법 식재료는 물론이고 의심스러운 재료들은 모두 제외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재료들로만 만든 요리들이었습니다. 지훈은 품질 관리 책임자로서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조사관 시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첫 번째 시범 고객들이 왔어요. 대부분 지인들이었지만 실제 영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운영했습니다. 와, 정말 달라졌네요. 주방이 다 보이니까 더 신뢰가 가요. 맛도 훨씬 깔끔해진 것 같아요. 이상한 냄새도 없고 고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투명한 운영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언론사에서 변화된 모습을 취재하러 왔어요. 정말 완전히 다른 레스토랑 같네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의지만 있다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요. 목요일에는 식품안전청에서 우수업소 인증을 받았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문제업소였는데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모든 업체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공식 재개장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식 오픈이네요. 모두 준비되셨죠? 네. 정말 기대돼요. 직원들의 대답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지훈은 수진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도 보람 있었어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레스토랑을 정말 성공시켜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도 이런 모델을 확산시켜보고 싶고요.
토요일 밤 재개장을 하루 앞두고 지우는 혼자 레스토랑을 둘러봤어요. 불과 한 달 전에 어둡고 비밀스러웠던 곳이 이제는 밝고 투명한 공간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이 원했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르 시크릿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박지훈의 위장 취업 사건 이후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서울에서 가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았어요. 토요일 오후 6시 재개장 후 첫 번째 성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직원들과 최민호 회장 그리고 지훈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98%까지 올랐고 매출도 이전보다 40%나 증가했어요. 최민호 회장의 발표에 모든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힘들었던 개혁 과정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무엇보다 직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훈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현장 경험을 쌓으려고 여기 왔지만 결국 여러분과 함께 정말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준석이 대표로 답했어요. 조사관님 덕분에 저희도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우리 레스토랑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일요일에는 다른 레스토랑 체인의 경영진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어요. 지훈의 개혁 모델이 업계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투명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경영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까요? 익명 신고 시스템, 정기적인 직원 면담, 그리고 모든 운영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월요일에는 식품안전청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는 공식 통보가 왔어요. 전국 식품업체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이제 우리 사례가 다른 곳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화요일에는 지훈이 공식적으로 르 시크릿의 품질관리 이사로 취임했어요. 조사관에서 기업 경영진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곳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을 다른 곳에도 확산시켜 보고 싶어요. 수요일에는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식품학과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책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현장에는 가득해요. 학생들이 열심히 경청했어요. 그럼 조사관님, 저희도 현장 경험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목요일에는 김철수의 재판이 있었어요. 지훈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였습니다. 고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린 행위였어요. 재판부는 김철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식품안전 범죄에 대한 강한 경고의 의미였어요. 금요일에는 새로운 주방장이 부임했어요. 투명한 운영과 직원 존중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젊은 셰프였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과 협력해서 최고의 팀을 만들어 가겠어요. 새로운 주방장의 인사에 모든 직원들이 박수로 화답했어요.
김철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토요일에는 지훈의 위장 취업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일요일 저녁 지훈은 수진과 함께 르 시크릿에서 식사를 했어요. 이제는 고객으로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당연하죠.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주방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인사를 하러 나왔어요. 이사님, 오늘은 어떠세요? 저희 요리 맛있나요? 정말 최고예요. 여러분이 정성껏 만드신 게 느껴져요. 한 달 후, 지우는 최민호 회장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른 지점들도 같은 방식으로 개혁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만든 모델을 전체 체인에 적용해 봅시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에게도 컨설팅을 제공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변화가 더 많은 곳에서 일어나면 좋겠어요. 2달 후, 지우는 식품안전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어요. 르 시크릿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업체들의 개혁을 돕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컨설팅이었어요. 벌써 10여 개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가을이 되자 지우는 다시 한번 르 시크릿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님, 또 오셨네요. 현장을 잊으면 안 되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때처럼 관찰하고 기록하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겨울이 오자 르 시크릿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스토랑 중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연말에는 전 직원이 참석한 송년회가 열렸어요. 1년간의 변화를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정말 꿈 같은 1년이었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준석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공감했어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인사했어요.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새해가 밝자 지훈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 현장 중심의 개혁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수진이 남편의 계획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하려는 거네요. 모험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봄이 되자 지훈의 컨설팅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투명 경영과 현장 중심 개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지훈은 르 시크릿 옥상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제목은 현장에서 찾은 진실이었어요. 위장 취업부터 레스토랑 개혁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책 쓰기는 어때요? 힘들지만 의미 있어요. 이런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그날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우는 생각했어요. 조사관을 그만두고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이 결국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진실은 항상 현장에 있었고 변화도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르 시크릿의 주방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소리를 들으며 지우는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말이에요.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지훈의 새로운 도전도 계속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찾은 진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